자기주도 학습 8일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일차 내용은 명제의 역과 대우입니다. 역과 대우. 자, 역이라는 게 거꾸로라는 뜻이죠.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으면 역은 Q이면 P이다. 그러니까 가정 부분과 결론 부분을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P면 Q이라는 명제가 참이라고 합니다. 자, 이 명제가 참일 때 그러면 바꿨으니까 이 역은 거짓이 되느냐? 이건 아닙니다. 자,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역이 거짓이 되는 건 아닙니다. 거짓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거짓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 P면 Q이라는 명제가 참입니다. 대신 P랑 Q랑 같네요. 자, 그러면 Q이면 P라는 명제도 참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참이 돼요. 범위가 똑같기 때문에 참이 됩니다. 포함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이제 거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참과 거짓이 일치하진 않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알아두셔야 되고, 자, 대우는 뭐냐? 대우가 사실 중요합니다. 대우. 자, 대우는 역의 부정입니다. 역의 부정. 그러니까 P면 Q이라는 명제가 있으면, 자, 역이 Q이면 P다죠. 자, 여기죠. 얘를 다시 부정을 합니다. 그럼 not Q이면 not P다가 됩니다. 자, 얘랑 얘가 왜 중요하냐면 이 명제와 이 대우는 참과 거짓이 일치합니다. 자, 요런 거죠. 자, 얘 진리집합을 P, 얘 진리집합을 Q라고 하면 얘 진리집합은 Q의 여집합, 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입니다. 자, 이 명제가 참이라는 것은 P가 Q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자, P가 Q에 포함이 되면 Q의 여집합은 무조건 P의 여집합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참이 되는 거예요. 자, 대우는 명제와 참거짓이 일치한다. 자, 이 대우를 어떨 때 쓰냐? 이 명제 참거짓을 판단하기 어려울 때 우리는 이 대우의 참거짓을 판단해 봅니다. 자, P면 Q이다의 명제에 대해서 Q이면 P이다 명제를 여기라고 하고요. 자, not Q이면 not P이다. 자, 여기에다 부정까지 한 거죠. 얘를 대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P면 Q다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다. P면 Q다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다. 참과 거짓이 일치한다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누가? 대우랑 명제는. 자, 9번 문제 가겠습니다. 72번에서 75번 문제. 자, 역과 대우를 말하시오. 자, 75번입니다. 자, 역은 가정 부분과 결론 부분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피면 나퀴다가 역이고요. 자, 대우는 이 역을 다시 부정하면 되죠. P면 Q이다가 되죠. 자, 이게 대우입니다. 자, 유형 10번 문제를 봐보겠습니다. 자, 76번부터 79번까지인데 참과 거짓을 말하시오. 79번부터 정삼각형이면 이등변 삼각형이다. 자, 역을 봅시다. 자, 역은 이등변 삼각형은 이면 정삼각형이다죠. 자, 이등변 삼각형이 정삼각형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왜? 이등변 삼각형의 범위가 더 넓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명제는 거짓입니다. 그래서 일단 역은 거짓이고요. 자, 그러면 대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대우는 자, 얘가 앞으로 가면서 부정이 되죠. 자,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면 자, 얘가 뒤로 가면서 부정이 됩니다. 정삼각형이 아니다. 자,
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그럼 원래 명제를 보시면 돼요. 자, 정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 안에 포함이 되니까 이게 참입니다. 참. 그러면 이 대우도 뭐다? 참입니다. 이 대우도 참인 명제가 됩니다. 자, 80번에서 85번. 자, 80번부터 가겠습니다. 대우의 참거짓을 말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역과 대우. 자, 역부터 보겠습니다. 자, 역은 가정 부분과 결론 부분이 바뀌는 거죠. 자, x가 y보다 크다면 x-y는 절대값 x-y보다 xy랑 같다. 자, 요거는 예를 들어봅시다. 예를. 자, 만약에 x랑 y랑 모두 양수면, 자, 양수에서 양수를 뺐잖아요. 뭐 수를 예로 들면, 수를 예로 드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자, 7이랑 3이다. 7이랑 3이랑 같아집니다. 그죠? 자, 부호가 다를 때, 얘는 양수지만 얘는 음수다. 그러면 5 플러스 3이 되고 얘도 5 플러스 3이 됩니다. 그죠? 같아지죠. 같아집니다. 자, 음수일 경우에는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마이너스 3이다.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1 플러스 3. 자, 얘도 같아지죠. 같아집니다. 그죠? 그러면 참입니다. 역은 참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대우를 한번 봅시다. 자, 대우는 부정을 하는 거죠. x가 y보다 작거나 같다이면 x-y는 절대값 x-y가 같지 않다라는 거죠. 자, 원래 있던 명제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x-y랑 절대값 x-y랑 같은 경우는 자, x가 y보다 큰 경우는, 자, 아까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항상 성립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양수든 음수든 자, 음수라고 합니다. 음수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 됐고 얘도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 됐죠. 어차피 이게 2가 되고 2가 됩니다. 절대값이 씌워져 있어도 같아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x랑 y랑 같은 경우도 성립합니다. 그죠? 자, x가 0이다. x가 0이고 y가 0이다. 그러면 0 마이너스 0은 절대값 0 마이너스 0이죠. 지금 잘 보면 얘가 가능한 경우가 이 경우보다 많습니다. 그죠? 얘는 x가 y보다 커도 되고 x랑 y랑 같아도 됩니다. 그죠? 같아도 돼요. 얘는 크기만 하다. 큰 경우만 된다 그랬으니까 이걸 만족하는 x와 y의 값의 범위가 더 넓습니다. 그래서 거짓입니다. 거짓. 그럼 대우도 거짓이 됩니다. 자, 85번 봅시다. xy가 모두 유리수이면 x 곱하기 y는 유리수다. 자, 역부터 봅시다. 자, 가정 불문이 앞으로, 결론 부분 앞으로 나가죠. xy가 유리수이면 xy는 모두 유리수다. 자, 얘는 잘 보시면 발레라는 게 있어요. 발레. 그러니까 이게 거짓된 예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x 곱하기 y가 유리수가 되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루트 2 곱하기 루트 2는 2입니다. 유리수가 됐죠. 근데 x와 y가 각각 유리수인 건 아닙니다. 그죠? 거짓이죠. 자, 대우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대우. 자, 대우는 역을 부정해 줘야 됩니다.
x 곱하기 y가 유리수가 아니면, 자, x, y가 모두 유리수라는 것의 부정은 x 또는 y는 유리수가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곱하기 한 값이 유리수가 아니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유리수 같은 경우는 유리수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으로 해도 항상 유리수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곱한 게 유리수가 아니라는 얘기는 유리수가 아닌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 2 곱하기 3처럼. 자면 x 또는 y는 유리수가 아니다. 자, 얘가 유리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곱하기 했을 때 유리수가 아닌 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유리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유리수가 아니다. 그래서 자, 얘는 참입니다. 참입니다. 자, 그리고 유형 11번입니다. 명제와 그 대우의 관계자 86번에서 89번인데 두 조건 PQ에 대해서 다음 명제가 참일 때 보기 중 반드시 참인 명제를 구하시고, 우리가 3단 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3단 논법. 자, P면 Q이라는 명제가 참이고 Q이면 R이라는 명제가 참입니다. 그러면 건너뛰어서도 참입니다. P면 R이라는 명제도 참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대우도 참이죠. 얘의 대우 not Q이면 not P다도 참이고 not R이면 not Q다도 참이고요. 그리고 not R이면 not P다도 참이다. 이런 것들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기억 보시면 Q이면 P다. 자, Q이면 not P다. 자, 대우를 한번 봅시다. not P면 not Q다 되고요. 자, 니은의 대우는 P면 not Q다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89번 같은 경우는 얘가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걸 물었는데 얘의 대우가 참이 되죠. 대우는 Q이면 P다가 됩니다. 바로 기역이죠. 기역. 기역은 반드시 참이라는 겁니다. 자,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인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범위에 따라서 충분, 필요, 필요 충분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P면 Q라는 명제가 참입니다. 그러면 P가 Q에 포함이 되겠죠. 대신 P랑 Q랑 같지 않다라고 하면 이때 완전히 P가 Q에 포함이 되죠. 이때 P를 우리는 Q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충분 조건. 작은 애가 충분 조건이고요. 그럼 이 Q는 자동적으로 필요 조건이 됩니다. 필요 조건. 자, 그리고 P랑 Q랑 같을 때 이때 서로와 서로의 필요 충분 조건이 옵니다. 크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소충대필입니다. 소충대필. 작은 범위가 충분 조건, 큰 범위가 필요 조건인 겁니다. 자, 포함 관계를 봤을 때, 그리고 같을 때, 두 조건의 범위가 같을 때는 필요 충분 조건, 우리가 필충이라고 뭐 줄여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 표시, 이게 화살표 선이 두 개인 건 이제 참인 명제라는 뜻입니다. 참인 명제. 참인 명제. 필요 충분 조건 할 때도 이렇게 표시합니다. 화살표가 서로 반대로 가 있으면 필요 충분 조건이고요. 범위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자, 유형 12번. 자, 90번에서 95번 다 두 조건 P, Q가 다 같을 때 P는 Q에 의한 무슨 조건인지 말하시오. 자, X는 1이다. X제곱은 X다. 자, 넘겨주시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인수분해 됩니다. 그러면 X는 0이거나 X는 1이죠. 자, 얘의 범위가 더 큽니다. 그죠? 그래서 P는 Q에 의한 충분 조건이고요. Q는 P에 의한 필요 조건이 됩니다. 이렇게 범위에 따라서.
얘는 충분 조건이라는 거겠죠. 자, 95번에 P는 X는 홀수다. 자, Q는 봅시다. 자, 홀수라는 게 1, 3, 5, 7 이렇게 쭉 가서 여러 개가 있겠죠. 자, Q를 보게 되면 X, X, 1, 3,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은 0이 되는데 X는 1이거나 X는 3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값들이 이 홀수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P가 필요 조건이 되겠죠. 범위가 넓으니까. 얘는 충분 조건입니다. 그러면 P의 조건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필요 조건이 답이 되겠죠. 자, 96번에서 101번 문제입니다. 자, P는 무슨 조건인지 또 찾으라 그랬습니다. 96번에 보게 되면 X는 5보다 크다, X는 5보다 큰데 10보다 작다. 자, 이 범위가 이 범위 안에 모두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수직선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얘가 5보다 크다인데 얘가 5를 포함하지 않고 10까지입니다. 포함이 되죠. 얘가 범위가 더 넓으니까 얘는 필요 조건이 맞습니다. 자, 101번에 자, 절대값 x 플러스 y는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라 같다. 자, 이게 성립하는 경우는 x와 y의 부호가 일치할 때, 그러니까 둘 다 음수거나 둘 다 양수일 때 성립합니다. 근데 얘는 x가 0보다 크나 같다, y가 0보다 크나 같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겁니다. x, y가 둘 다 음수다.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작다. 이럴 경우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절대값 닫고 마이너스 3 절대값 마이너스 2 이런 식. 그러니까 얘도 5가 되고 어차피 얘도 5가 됩니다. 같아지죠. 성립한다라는 거죠. 자, x가 0이고 y가 0일 때도 성립합니다. x가 0보다 클 때 y도 0보다 크면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x, y의 부호가 일치하거나 둘 다 0이면 성립합니다. 근데 얘는 지금 둘 다 양수거나 0, 양수거나 0입니다. 그죠? 얘가 범위가 더 넓죠. 무슨 조건? 필요 조건입니다. 범위가 넓기 때문에. 자, 유형 13번입니다. 자, 필요 충분 조건 보겠습니다. 자, 102번입니다. 102번. 자, P는 절대값 X가 2라고 했습니다. X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X제곱은 4입니다. 제곱되면 반대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여주죠.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범위가 똑같죠?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106번은 자,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가 0이다. 절대값끼리 더해서 0 되는 경우는 x도 0이고 y도 0인 경우밖에 없습니다. 자, 얘도 제곱을 합을 해서 0이 되는 경우는 x도 0인 경우랑 y도 0인 경우밖에 없습니다. 얘도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학습을 마치도록 하고 학습 80페이지는 42에서 45페이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